면접의 기본. 일단 학교 생활기록부를 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가 전년도의 사례인데 활동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학생이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평소 저랑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잘하는데 면접만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 약간 울먹이면서 이 활동을 학교 선생님이 그냥 써주셔서 난 잘 모른다. 네, 요 내용이었어요. 네. 저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죠. 이미 서류는 제출이 될 거고요.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특, 사회문화에서 A 이론을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내 생활기록부에 25페이지의 세특 부분의 사문을 머릿속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완전 새로운 걸 말하는 건 진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네, 활동의 동기평가, 배운 점들을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이걸 물어볼 것들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유달리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최소 진짜 100개 정도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모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내가 내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 서류를 좀 뜯어서 분해해서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단점에 대한 보완. 앞부분. 이 질문 학생들 많이 물어보는 거가 어떤 거냐면 특정 과목 성적이 유달리 낮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랬다 인정을 하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네. 저희가 오늘 설명회 그 준비물 안에 기출 문제집 드렸거든요. 타 대학의 기출도 있고요. 중간 부분 보시면 실전이라고 해가지고 질문이 쭈르륵 있는 게 아니라 답변도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저희 이거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면 사전 문항, 그러니까 학생별로 예상 문항이 다를 건데요. 이거를 컨설턴트가 뽑아서 드리는 문항은 일단 작성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 기출을 확인을 하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좋은 점이 과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다른 학교들 것도 다 같이. 네. 그리고 특히 인문 학생들, 상경 계열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필수고요. 요즘에 빅데이터, 뭐 AI, 인공지능 많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AI 이쪽으로 관련 이슈를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면접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 건데요. 전년도 실제 합격생들일 거고요. 본교 지원 동기 경희대인데 우리가 너를 왜 뽑아야 되겠니? 이건데요. 호스피탈리티 경영 학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두 갈씩 문장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딩 그리고 이 학생이 컨벤션 시설, 전시회 경험하고 싶다. 마이스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호스피탈리티 경영에 마이스 산업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쓸 수 있는 답변일 거예요. 이 학생은 이만큼 지식을 좀 찾아봤다라는 증빙이 됩니다. 프린터 이용한 활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3D 학생들 요즘에는요 대다수가 3D 프린팅 이거 확인한 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뭘 했다. 근데 이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거기 아주 한 줄에 3D 프린터 활용해서 했는데 어떤 모델이니? 이 엔터5라는 거는 저도 잘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주로 많이 쓰는 프린터는 아니에요. 근데 학생은 여기까지 답변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난 거죠. 엔터5라는 걸로 제작을 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컴퓨터 연결해서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 프로그램을 썼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 베벨 기어, 원뿔과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서 모델링 출력을 했다. 네, 여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구체성. 그리고 학생들은 되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정보를 많이 줄수록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줄수록 그 학생에 대해서 인상적인 기억이 잘 남기 때문입니다. 네.
진학 후의 학업 계획. 이 질문을 보시면 진학 후라고 했으니까 입학해서 이 교과 과정을 많이 보고 싶다, 이 동아리 하고 싶다, 우리 학교 고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교환학생 가고 싶다 얘기해도 되고요. 더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 졸업 후의 계획도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건 질문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계획에만 꽂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획은 지금 범위가 넓다. 이 질문은요. 앞으로 학업 계획은 이 학생이 강의실 밖에 경험을 쌓는 거 위주로 하겠다. 이 학생은 보면 내 학과에는 나와 같은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교과목 제목이에요. 웹 프로그래밍 수강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죠. 컴퓨터 그래픽스 스터디 만들겠다. 그리고 이 학생이 동국대 진학해서 프로그래밍에 관한 거 많이 공부를 하고 팀 구성해서요 비디오 게임을 플랫폼에 출시하는 게 목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과목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어떻게 실제로 준비를 하냐면 홈페이지 들어가고요. 그 교과목을 당연히 보게 합니다. 그 대학은 선택 수강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 최소 A, B 2개 정도는 말을 해두는 게 좋고요. 고유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이런 스터디 이게 없는 걸 알았으니까 만들겠다고 한 거겠죠. 고유 프로그램을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요 교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교수님인지 알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이 교수님의 사진, 그다음에 교수님의 연구 분야, 주력 분야를 좀 같이 보게까지 준비를 좀 시키는 편입니다. 매우 자세하게 꼼꼼하게 진행을 합니다. 불합격, 노매너 한번 볼게요. 네. 지각은 당연히 안 되고요. 불량하다, 네, 안 되겠죠? 일단 설득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불량한 태도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공 배경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요거는 실제로 내신만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만 좋은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요 친구들한테 가장 주의해야 할 거, 지식, 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좀 좋은 결과를 받기가 힘듭니다. 내신이 1점대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학, 학과 잘 모르면 안 되고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거, 너무 겸손하지 않은 태도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실제로 우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조금만 농담을 해주면 막 파한대소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고요. 일단 컴다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일반고 왜 친구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른 학교 보면 이렇게도 써주셨는데 제가 하는 활동이 10%도 안 들어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예 빼야 합니다. 답변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노력을 오히려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이 학교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태도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피하는 거 일단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면접장 나가서 학생들 막 문을 쾅 닫거나요. 아씨 망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끝까지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네,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팁을 줬어요. 서울대, 연대는요. 좀 여기 써있는 내용 중에 토론 탐구 과제, 그 다음에 그 도서에 깊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너가 했던 과제와 반대되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너의 연구의 한계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연구가 A가 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학자들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해두어야 하는 곳들이 서울대, 연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고대인데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걸 고대는 많이 집중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후기에 이거 실제 이 학생은 면접관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 교수님께서 면접관으로 계셨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학생이 전략을 바로 짠 거죠. 조금 더 어필해서 말해야겠구나.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눈 잘 마주쳤고 자신감이 생겼고 합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더 생겼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철저한 상태여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병이 됩니다. 일단 학생들은 질문을 모두 다 답변을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요. 어차피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를 물어봐도 그 자기소개가 답변을 할 때마다 늘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 키워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두는 게 준비도 훨씬 쉽고 기억도 훨씬 쉽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말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외운 거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국제학과 진로를 좀 구체적으로 하라. 나는 국제 공무원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느 기관, 유엔의 어느 기관에서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까지 좀 정리를 해두라. 이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없죠. 이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입학 후, 졸업 후의 계획은. 그리고 졸업 후 5년.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질문이 좀 나뉘는데요. 5년 뒤 묻거나 10년까지 묻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문 계열이라면 사회 관련 이슈, 자연 계열이라면 요즘 특히 데이터 과학과 관련, 과학 관련 이슈를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줬습니다. 네, 건대고요. 10분 내외다. 한 명에 2명의 평가자가 있다. 이거고요. 지금 저도 분당하고 부천에 이제 출강을 나갈 건데요. 부천만 유일하게 지금 부천 지역만 면접관이 4명이 될 거예요. 저 포함. 요거는 없거든요. 타 지점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면접관 4명을 한 학생을 위해서 모은다. 좀 힘든데 부천이 이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2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0분 내외에 5개, 7개 정도의 질의응답을 하는데 학생의 답변이 길어지면 질문 수는 줄어들 거고요. 학생의 답변이 짧다 그러면 질문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꼬리 질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몇 개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질문은 내가 준비해야 될 거가 너무 많을 거예요. 한 학교 한 학과별로 한 100개 정도인데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나요? 근데 면접을 실제로 해보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선생님 다시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는 없어. 그냥 해. 그리고 내가 틀린 걸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완벽주의 성향을 좀 내려놔야 돼요. 말이라는 건 늘상 달라질 수 있고요. 키워드만 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이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돼.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표현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게 근소한 차이로 합보를 만들어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돌발 질문으로 30초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는 30초 남았다. 마지막 할 말 하고 나가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이런 질문이 오히려 학생들이 더 어려워요.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것보다. 여기에 꼭 답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30초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몇 분만 했나요? 네, 저는 면접을 오늘 A대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교 3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것처럼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교정에서 다시 뵙고 더 나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만 봤던 교수님들을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기회이고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더 어려워해요.
네, 근데 일단 진위 여부 확인으로는 정확히 데이터적인 내용, 내 연구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이 마지막 30초는 조금 나에 대해서 인간성을 좀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진심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방금 꼭꼭 뵙고 싶습니다. 이걸 막 나무를 꼭 뵙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동국대. 네. 이게 진로가 바뀐 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뭐 큰 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로는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납득만 되면 됩니다. 여기 너가 왜 와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왜 오게 된지 그 과정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명식이 아니다. 여기까지 왜 왔는지만 얘기를 충분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발한가. 일단 학생들은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내가 추가적으로 진짜 한 활동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됐다, 그런 거를 격가제식으로 넣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메인 활동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증빙이 되어 있지 않은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국민대입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학생이 얘기한 거는 이거였어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은 모집단이 지원한 거랑 관련 있는 활동, 아니면 옆에는 없는 활동, 이렇게 좀 나눠보라,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인재상, 아까 답변 내에 이런 인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대 인재상이 들어간 건데요. 국민대 인재상, 그 전공의 커리큘럼,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전공에서 배우는 특이한 교과목이 있다 그러면 A 과목, B 과목, 웹 프로그래밍, 뭐 응용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꼭 선택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방법에 2개 정도의 과목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